결혼한 지 딱 1년. 나 이정우는 42살에 처음으로 결혼한 늦깎이 신랑이다. 8살 어린 아내 지민이와의 신혼생활은 대체로 평온했다. 중소기업 연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내게는 늦었지만 소중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지민이의 모습이 이상했다. 밤마다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혹시 신혼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날도 퇴근 후 평상시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민이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은 제게 딸이 있어요. 나는 국을 떠먹다 말고 지민이를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이? 무슨 소리야? 13살. 제가 20살 때 낳아서 입양 보낸 딸이에요.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다.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다. 잠깐. 뭔 소리야 지금?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결혼 전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당신만큼은 온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야? 1년 동안?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있어요. 입양 가정에서 말썽을 피우면서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민아, 이건 너무하잖아.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42살까지 혼자 사신 분이 20살에 애 낳은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맞는 말이었다. 만약 연애할 때 알았다면 아마 결혼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42살에 갑자기 13살 딸이 생긴다고? 그것도 입양 보낸 아이를?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 상철이에게 전화했다. 상철아, 만약 내 아내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는 걸 1년 후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뭔 소리야? 너 무슨 일 있어? 가정이야기야. 그런 건 이용감이지. 결혼 전에 숨긴 게 더 문제야. 가슴이 답답했다. 상철이 말이 맞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모든 걸 털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닌가? 집에 들어가니 지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아, 솔직히 말해줘. 다른 숨긴 것도 있어? 없어요. 정말 이것뿐이에요. 그 아이 아버지는? 대학 선배였는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연락이 끊어졌어요. 입양은 언제 보냈고? 태어나자마자요. 제가 대학생이었고 부모님도 반대하셔서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20살 어린 대학생이 혼자 아이를 낳아 입양 보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지민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해요. 입양 가정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대요.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차가웠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 후, 나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입양 취소요? 쉽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우선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양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면 얼마나 걸려요?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은 봐야죠. 비용은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500만 원, 총 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800만 원. 내 월급의 거의 2개월치였다. 그런데 정훈 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13년 동안 키운 양부모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양부모 쪽이 유리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800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3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다. 여보, 변호사한테 다녀왔어요. 지민이가 반가운 듯 물었다. 어떻게 나왔어요? 800만 원 들고 6개월 이상 법정 싸움해야 한대. 그것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고. 지민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지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42살이야.
갑자기 13살 딸이 생긴다고? 그것도 800만 원 들여서? 하지만 제 딸이에요. 나는 그 아이 아빠가 아니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날 처음으로 지민이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다. 2주 후 지민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정은이라는 이름의 13살 소녀였다. 안녕하세요. 정은이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지민이를 똑 닮은 외모였다. 정은아, 이분이 엄마 남편이셔. 저는 그냥 정은 삼촌이라고 불러. 아직 아빠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다. 삼촌, 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양부모가 찾아온 것이었다. 정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없이 나간 지 3시간째예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저희가 13년 동안 키운 애를 왜 이렇게 만나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은이도 친엄마를 그리워해서. 그리워한다고요? 우리 딸이 왜 낯선 사람을 그리워해야 해요?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내가 말렸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저는 지민이 남편입니다. 남편? 그럼 우리 딸한테 새아빠 되겠다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맞다. 이 상황의 끝은 내가 13살 딸의 새아빠가 되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 한 명이 우연히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이었다. 정훈아, 진짜야? 42살에 갑자기 13살 딸이 생긴다고? 복잡한 상황이야. 야, 그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점심시간 내내 그 얘기뿐이었다. 일주일 후에는 부서 전체가 알게 됐다. 정훈 씨,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일에 집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가정사는 가정사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죠. 구분하셔야죠. 주말에 부모님께 찾아가는 것도 두려웠다. 아들아, 뭔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고? 42살까지 기다린 게 그런 여자 만나려고? 아버지, 지민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결혼 전에 숨긴 게 나쁜 게 아니고 뭐야? 어머니도 한숨을 쉬셨다. 정훈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가엾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잖니. 결국 양부모가 먼저 법원에 친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조정기일.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두 가족. 조정위원님, 저희는 13년 동안 정은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양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은 아이한테도 너무 큰 충격이에요. 하지만 정은이가 친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다. 조정위원이 정은이에게 물었다. 정은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의 양부모도 사랑해요. 13살 아이가 어른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다. 첫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다. 다음 조정까지 한 달 있으니까 서로 더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지민이가 울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이런 일로 고생시켜서.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이게 쉽지 않아.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정은이는 어떻게 돼? 딜레마였다. 포기하자니 13살 아이가 가엾고 계속하자니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다.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모든 당사자가 참석한 마지막 조정 기일이 왔다.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었다. 정은이는 당분간 양부모님과 계속 거주하되 친모와는 월 2회 면접 교섭을 하고 방학 때는 일주일씩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부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민이는 아쉬워했지만 받아들였다. 최소한 정은이를 볼 수 있다면 나도 안도했다. 당장 13살 딸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정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의원이 내게 물었다. 나는 정은이를 바라봤다.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작은 아이였다. 저는 지민이가 행복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으면 합니다. 정은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정훈 삼촌, 고마워요. 아직 아빠는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정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다. 정은이는 매월 둘째, 넷째 주말에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삼촌, 이거 맛있어요. 지민이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정은이가 말했다. 엄마가 해준 거야. 네.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양부모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정은이 학부모 상담에는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정은이가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가족이 많아서 더 든든한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상황이 정리됐다. 동료들이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위기였다. 정훈아, 요즘 가정적이 되었네? 아이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좋은 일이야. 가정이 우선이지.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정은이를 직접 만나본 후에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은이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어머니가 흐뭇해하셨다. 1년이 지나자 정은이가 우리에게 제안했다. 삼촌,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가슴이 뭉클했다. 정은아, 아빠는 양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빠는 아빠고 삼촌은 또 다른 아빠예요.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정은아,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이렇게 많은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13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양부모와도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명절에는 함께 보내고 정은이 생일에도 모두 모인다. 정은 씨,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저야말로 배울 게 많았습니다. 지금 정은이는 15살이 됐다. 키도 많이 크고 제법 어른스러워졌다. 아빠, 저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른다. 양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아빠로 구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아빠가 뒷받침해 줄게. 정말요? 진짜 딸인데 당연하지. 지민이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본다. 여보, 고마워요. 정은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뭘 고마워해. 이제 우리 딸인데. 42살에 갑자기 생긴 13살 딸.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800만 원의 변호사 비용, 6개월간의 법정 공방, 주변 시선들.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 나니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 단단해졌다. 아빠, 저 대학 가면 법학과 갈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가정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15살 딸의 꿈을 들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니구나. 서로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정은아, 아빠가 응원할게. 네. 사랑해요, 아빠. 44살 중년 남자가 15살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결혼 3년 차, 우리 가족은 여전히 특별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빠가 됐다는 건 솔직히 예상 밖이었다. 서진이와 만난 지 1년 반,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다니. 주변에서는 신혼의 달콤함이 그대로 나타났네라며 축하해줬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여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봤는데요.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네, 맞아요. 임신이에요.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41살에 처음 결혼해서 바로 아이까지 생기다니.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았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나로서는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리 직급에 연봉 5천만 원, 결혼을 위해 대출받은 1천만 원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36살인 서진이도 늦은 나이에 임신이라 걱정이 있었지만 산부인과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임신 7개월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어느 날 새벽 서진이가 깨우며 말했다. 급히 병원으로 갔다. 조산 기미가 있네요.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 8개월도 안 됐는데 괜찮을까요? 요즘엔 의료기술이 좋아서 7개월만 넘어도 큰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2.4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축하합니다. 아기가 참 예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조산이었지만 체중도 나쁘지 않고 건강해 보였다. 우리 아들이다. 처음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작은 생명이 내 아들이라니. 그런데 병실에서 나를 찾아온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진호야, 이 아이 좀 크지 않니? 뭐가요? 조산인데도 체중이 꽤 나가네. 그리고 얼굴도 제법 다 나온 것 같고. 조산이어도 7개월이면 괜찮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무 걱정이 많나 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서진이에게 물어봤다. 여보, 우리 첫날 밤이 언제였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우리 아이가 언제 생긴 건지 궁금해서. 서진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신혼여행 때겠죠. 그때가 처음이었잖아요. 맞다. 신혼여행이 11월이었고 지금이 8월이니까 9개월은 됐다. 그런데 조산이라고?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았지만 의학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는 거였으니까. 출생신고를 하려고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떼는데 담당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 처음 산정검사 받으러 오신 게 언제였죠? 작년 9월쯤이었나요? 아, 맞네요. 9월 15일이었어요. 그때 이미 7주차였으니까. 7주차라고? 9월에 이미 7주차였다면 집에 와서 달력을 꺼내 계산해봤다. 9월 15일에 7주차면 스테일은 8월 초쯤이다. 그런데 우리 결혼식은 10월 말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도윤이에게 전화했다. 얘는 산부인과 의사다. 도윤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임신 주수 계산하는 거 정확한 거지? 당연하지. 요즘엔 초음파로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오차는 며칠 정도야. 왜? 우리 아기 말인데 혹시 너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아이가 아픈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날짜가 좀 이상해서. 도윤이는 그날 저녁 우리 집에 왔다. 서진이가 준비해둔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들을 꼼꼼히 봤다. 진호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첫 진료가 9월 15일이고 그때 7주차라고 되어 있어. 그럼 수태일은 8월 첫째 주쯤이야. 그럼? 너네 결혼식이 10월 말이었잖아. 그럼 결혼하기 2달 전에 임신된 거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결혼 전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 아니야. 서진이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신혼여행 때가 처음이었어. 도윤이가 진료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럼 이상하네. 의학적으로는 8월 초에 수태된 게 맞거든. 실수일 수도 있잖아? 진호야, 이런 건 실수가 거의 없어. 더구나 여러 번 검사한 거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서진이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서진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아기 혹시 예정일이 원래 언제였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원래는 4월 말이었는데 조산에서 8월에 나온 거죠. 4월 말 예정일이면 수태일은 7월 말이다. 그것도 우리 결혼 전이다.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줄래? 우리 첫날 밤이 정말 신혼여행 때가 처음이었어? 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의사가 그러는데 아이가 결혼 전에 생긴 것 같다고 해. 그럴 리 없어요. 의사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서진아,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줘.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힘들어. 긴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누구야? 전 남자친구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연락해서 한 번만 만나자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임신인 줄 몰랐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당신이 날 떠날까봐. 그리고 미용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고. 어차피 결혼하면 법적으로는 남편 아이가 된다고.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3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한 거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41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3개월 동안 아빠가 된 기쁨에 취해 있었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잤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기망혼인, 친생부인, 혼인 취소.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이었다. 퇴근길에 대학대 법학과였던 선배에게 전화했다. 선배, 갑자기 죄송한데 법률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결혼할 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기망혼인 얘기구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어떤 일인데? 상황을 설명하니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다. 진호야, 이건 명백한 기망혼인이야.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얼마나요? 이 정도면 1,5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친생부인 소송도 같이 해야겠네. 친생부인? 법적으로는 지금 그 아이가 내 아들로 되어 있잖아. 그걸 취소하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양육비도 그 사람이 내야 하고. 집에 돌아가니 서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하자. 여보, 아니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결혼이 거짓으로 시작된 거니까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거야. 서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가 아니잖아. 생아버지가 키우는 거지. 그 사람은 연락도 안 돼요. 외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41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일이 복잡했다. 혼인 취소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자료도 1,500만 원 정도는 예상됩니다. 문제는 친생부인 소송이에요. 왜요?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지금 해도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부인이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럼 부인이 협조해야죠. 협조 안 하면 소송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아이가 무적자부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상 홀어머니가 키우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서진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서진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사람 연락처 정말 모르겠어? 정말 몰라요. 외국 나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름이라도 정확히 말해봐. 김성훈이에요.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이고. 직업은? 수출업체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변호사에게 이 정보를 준이 사설탐정을 통해 찾아보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김성훈은 정말 태국에 나가 있었고 현지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락해봤는데 처음엔 발뺌하더니 유전자 검사 결과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생부인 소송 걸어서 법적 아버지를 김성훈으로 바꾸고 양육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얼마나 나와요? 김성훈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50에 8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다. 진호야, 힘들겠지만 잘 결정한 것 같다. 내가 평생 남의 아이 책임질 이유는 없어. 그래도 3개월 동안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속아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다. 회사 동료들도 내 편을 들어줬다. 한 대리, 너무 선량하게 살아서 당한 거야. 이런 일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맞아. 나라면 진작 소송 걸었을 거야. 모든 게 내 편인 것 같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허무했다. 3개월이지만 아이를 안아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울 때 달래준 기억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문제였다. 6개월간의 소송이 끝났다. 판결은 내가 원했던 대로 나왔다. 혼인 취소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친생부인 인용까지 모든 게 승리였다. 축하드립니다. 완전 승소예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서진 씨가 집을 팔겠다고 하니까 한 달 정도 후면 될 것 같아요. 서진이는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성우는 태국에서 화상으로 출석했는데 양육비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했지만 서진이가 거부했다. 지금까지 제가 키웠는데 갑자기 빼앗아 가시면 안 되죠. 결국 서진이가 양육하고 김성훈이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진호 씨, 정말 미안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말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서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됐다. 1년 후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다. 결혼할 때 받은 대출 1,000만 원을 갚고 나니 500만 원이 남았다. 그 돈으로 작은 여행을 다녀왔다. 혼자서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갔다. 소송 기간 동안 오히려 일에 더 집중했던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과장,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 예전에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다. 최근에 회사 후배가 소개해준 여자분과 만나고 있다. 34살 초등학교 교사인데 성격이 정말 좋다. 이번에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서로의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거다. 오빠, 이전에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3개월 정도 했었어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지금이 중요하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어제 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돌이 됐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아이는 건강해 보였다. 김성훈을 닮아서 나와는 전혀 안 닮았다. 한때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지만 이제는 그냥 남의 아이였다. 서진이는 아직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김성훈은 양육비는 보내주지만 한국에 올 생각은 없다고 했다. 나는 사진을 보고 바로 삭제했다. 더 이상 관련될 이유가 없으니까. 올해 안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진실로 끝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진실만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41살에 처음 겪은 일이지만 덕분에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다. 그리고 나도 누구도 속이지 않을 거다. 마음 쉼터에서 진짜 답을 찾으세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반드시 진실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